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이죠. 예. 다음 중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취득의 개념. 뭐 별표 하나, 여기 좀 몇 개 중요한 게 있죠. 별표 2개 정도 표시해놓고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자, 1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여기만 밑줄치시면 되죠.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자, 결론 뭐죠, 여러분? 모든 취득이죠. 모든 취득. 그러니까 취득의 형태는 물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그게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관계시 없이 모든 취득이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취득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실 거, 여기서 취득하는 걸 뭘 취득하는 거 여러분? 소유권이죠. 과세 물건이 뭐래요, 여러분? 소유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상 관련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던 그 모든 권리 중에서, 민법에서 배우셨던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에요, 여러분? 소유권만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그래서 과세 물건, 우리가 앞에 봤던 부기치, 선입반, 강호콜, 권정, 승료라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하는데, 그 소유권 취득 형태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1번에다가 적으세요. 원칙. 그럼 2번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예외를 말하죠. 예외. 원칙과 예외. 그래서 모든 취득을 말하는 거지만,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드려 선박. 네 가지가 뭐죠, 여러분? 얘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뭐하는? 원시 취득하는. 왜 만드는 거냐?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거다는 얘기죠. 그러한 뭐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나 주문에 의하여 건드는 선박, 요 네 가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다,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뭐일 때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만 취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으니까 원시 취득의 경우 하나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원시 취득의 경우가 아니라 뭐야?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드는 선박이나 뭐 여러분? 준부동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승계 취득일 때 한해서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원칙이라면 2번은 뭐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됩니다. 잡아두셔야 됩니다.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뭐를 하지 않아서도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죠.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우리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여러분 여기 등기 등록이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행했으면 무조건 취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취득.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잊지 마세요. 설사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지만 등기 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뭐 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뭐가 되지 않았어도, 등기되지 않았어도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봐두셔야죠. 자, 4번, 5번 나왔죠? 4번은 그 유명한 뭐죠? 간주 취득이죠.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격이 어떻다면 증가됐을 때는 그때는 취득한 거로 본다.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죠.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 자, 다시 한번 간주 취득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 반드시 증가됐어야 돼? 이게 전제였구나. 증가가 아니라 뭐가 되면? 감소가 되면 이건 취득을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가 그러면 반드시 증가를 전제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무슨 가액을 과세하는가,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을 과세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주 취득 중요하다.
5번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나면 뭐 확인해라 그러면 왼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라고 그랬죠. 왼수가 아니면 뭘로 대답하시고 원칙으로 대답하시고 왼수이면 예외로 대답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원칙은 뭐와 뭐로 나서 채무의 인수액과 나머지로 구분해서 채무의 인수액은 무슨 취득? 유상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만 뭐로 보는 거 여러분?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 그러나 이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이때는 뭐로 보라고 하냐? 전에 증여로 의제해 버리는 거죠. 뭘로 때리라는 얘기야? 증여세 때리라는 얘기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쌍코피 터질 판이나 증여세로 코피 하나만 터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 지금 양도보다는 뭘로 가라는 얘기야? 어차피 양도소득세 갖고 두들겨 맞으나 뭘 해서 증여해서 증여세 두들겨 맞으나 보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크다는 얘기야. 증여세가 더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안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다주택자가 그럼 자식한테 증여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증여. 그래서 여러분 증여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준 사람이 없어 아직? 이것들이 남들은 뭐 증여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초질금 우리 시험 공부만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증여냐 유상이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서 여론이 받지 못하면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비슷한 거죠. 20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요거는 비과세와 취득의 개념을 혼합시킨 건데요. 자, 어쨌거나 결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죠. 그럼 기억 볼까요? 보유 토지 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대?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면 증가됐다. 그럼 취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바로 요 기억은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니은 볼까요? 자, 이거 자꾸 어려워하네요.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은 뭐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건축이죠, 건축. 그럼 건축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잖아. 당연히 취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봐야 되죠. 다만 이때에 이 건축물 이전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건축 중에서도 뭐는 이전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뭐 여러분 형식상 취득이잖아. 그냥 동일한 필자리에서 뭐만 위치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잖아. 그게 뭐가 바뀌었어? 위치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얘는 무슨 세를 적용하라는 얘기 여러분? 특례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는 여러분? 이전은 특례세를 과세하는 거죠. 단 특례세를 과세할 때에 특례세를 과세하라. 특례세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 뺀 세율이죠. 그럼 이때 표준세를 몇 프로 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이니까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뺀 몇 프로 여러분? 0.8%로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이는 이전은 특례세율로 과세하세요. 그 얘기죠.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어떻게 하면 초과한다면 이전한 건축물 가액에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여 제외하여 얘는 무슨 세율로 과세하라? 표준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축물의 이전은 건축이니까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다만 여기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한다?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야 여러분? 취득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뭐야 되는 거야? 세율이죠, 세율. 그래서 이전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건축이니까 무조건 뭐로 봐야 돼?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고
특례세율 요거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전한 건축물가액 종전 건축물가액을 뭐 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초과액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표준세율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거 잡아두셔야죠. 그래서 니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렸을 거야. 디귿은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토지를 사실상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다 그랬죠. 근데 뭐는 안 했대? 등기하지 않았대. 그럼 우리 취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다 당연히 봐야죠. 실질 취득이니까. 자, 리얼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토지를 조성했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잖아. 원시 취득. 그러니까 결론 다 취득으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다 취득으로 보는 거다는 얘기죠. 5번이 정답이죠. 5번.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19번. 다음은 지방세법 규정의 취득세 비과세죠. 자, 올해 뭐 취득세 비과세가 저는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매우 낮다 봅니다. 왜냐면 우리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뭐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개별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용으로 대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종합 문제 쪽으로 대비하자.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분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아닌 걸 물어봤죠? 1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외국 정부죠. 외국 정부. 자, 여러분 외국 정부가 나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상호주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취득에서 과세 여부 확인해서. 그럼 우리나라 정부 취득에서 과세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걔한테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요거는 상호주의만 기억하시면 되죠. 상호주의.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취득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요 외국 정부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비과세에서 최근에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주택법상 뭐죠, 여러분?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란 뭐죠, 여러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죠. 자, 그걸 뭐 한 거죠, 여러분? 개수죠. 그러면서 개수료나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얼마 여러분?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죠. 그럼 역시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단 조건이 있죠. 이 비과세 대상 개수에서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요거 좀 잡아두셔야겠죠. 최근에 계속 이거 갖고 시비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임시흥행잔동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여기 밑줄 임시건축물이죠. 뭐? 임시건축물이죠. 그러면 뭐죠? 가건물이죠. 가건물이니까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기본적인 과세 대상인데 얘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과세 조건을 걸어놨죠.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걸어놓은 거죠. 그럼 그때는 당연히 뭐다 여러분? 비과세 맞는 말이죠. 자, 4번.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바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요건데, 자,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죠. 그래서 요 신탁 재산으로서 누구로부터?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수탁자한테 넘어갔을 때 수탁자 취득 뭐야 여러분? 비과세.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됨으로써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위탁자한테 소유권 환원됐을 때 위탁자 취득 역시 뭐야 여러분? 비과세. 자, 수탁자 변경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면? 신수탁자한테 넘어가면 이때는 역시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신탁인데 누구 지간에 왔다 갔다면 신탁계약 당사자죠.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누구? 신수탁자 취득일 때는 여러분 뭐다 여러분? 비과세. 비과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여러분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뭐다 여러분? 비과세. 다 알고 계신 거죠? 다만 이때 이 신탁 계약 당사자가 누구면 주택조합 등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또는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해죠. 즉 수탁자가 뭐가 되고?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이니까 누구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재건축조합도 있죠. 또 누구도 있죠,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조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누가 되고 주택법상 주택조합, 정비법상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뭐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이죠. 이들 간의 신탁일 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5번은 여러분 요거 뭐 어렵지 않게 자 환매권 행사가 일어났다는 게 특징 밑줄 환매권 행사죠. 그러면 여러분 뭐요 신탁이나 환매권 다 이제 뭐 민법 주전 과목이죠 여러분 우리 그죠? 점수가 철철 넘쳐려고 그래 이제. 자 그래서 환매권 행사야. 그러면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수자한테 갔다가 행사가 됐으니까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결론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갔다가 뭐한가 여러분 되돌아왔잖아 여러분 갔다가 되돌아온 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환매권 행사가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분 법률 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여러분 여기 봐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 동원해버린 대상 지역일 때 토지 수용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갖고 가. 그때 그 매수자의 취득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 여러분 여기서 환매권 행사가 일어나는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개입이 없이 뭐가 나오면 저거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이때는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야. 과세라는데 이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특례세율로서 표준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자 비과세 이 정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물어봤죠. 역시 취득의 개념과 비과세 이거 혼합하는 거죠. 16회 문제 일부 수정되네요. 여기 뭘까요? 1번 누구죠 여러분? 1번 누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국가나 누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과세권자에 뭐하면 여러분? 귀속 또는 뭐하면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에서는 뭐 여러분? 비과세죠. 다만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어떻게 하면 제공받았다. 내가 귀속하고 기부 체납했는데 그 기부 체납한 물건을 도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 그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 요것이 기부 체납 이러한 조건이 일단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하죠. 그래서 요약집 잠깐 여러분 비과세 보시면 어디냐가 되냐면 바로 14쪽에 나와 있죠. 14조 여러분 양가를 1번 과세권자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할 때.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고요. 2번은 국가 등의 무슨 취득이죠? 간접 취득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 했다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뭐 여러분? 비과세. 근데 여러분 거기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면 이때는 뭐야 다시 과세죠. 과세. 근데 여러분 기업은 외우지 마시고요.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한다 해서 비과세인데 얘는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거 안 하는 이행하지 아니한 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귀속 기부 체납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얘기야. 기업은 결론은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다 아니다? 아니다. 니은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한 거 안 한 거? 했어. 1번과 2번 아니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은 그거야. 기업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자체를 한 거고 안 한 거고 안 한 거고 니은은 한 거고 안 한 거고 했어. 했는데 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받은 게 있다 그 얘기야. 귀속 또는 기부 체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차이점이야. 기업과 니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결론 1번은 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사회권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2번 볼까요? 2번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여기 나왔네요. 환매권 행사로 매수한다. 그럼 이거 뭐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 거죠? 그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자,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 재산이죠. 그래서 개인간이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개인간, 아까 그냥 변경되는 그냥 신탁 재산 그러면 되지. 굳이 개인간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이 시비 못 걸게 한 거죠. 뭐 시비 못 걸게 한 거 여러분? 그렇죠. 조합 등, 주택조합. 주택조합 등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시비 못 걸게 그냥 누구라 했어? 개인 간. 그러니까 조합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요런 데서 출제제 그런 의도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뭐가 됐어요 여러분? 이전했죠.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뭐더라면 비과세했죠 뭐. 자, 여러분 4번 또 나왔네요. 주택법상 뭐 나왔죠, 여러분? 공동주택의 개수죠. 이 중에서 뭐 건축법상 대수선은 어떻게 하죠? 제외하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개수는 취득된 시가 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이거 뭐 생각해야 됐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엘리베이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 뉴스 시간에.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우리 남영주 이제 새로 지은 건물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옛날 서울에도 여러분 서울시청 뒤쪽 명동 이런 데 막 가면은요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옛날 건물들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저 생명보험 가입하고 타야 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막 문 닫히다 끽거리고 막 좀 거기 갈 때마다 좀. 예.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좀 빨리 교체하라는 얘기야. 그럼 교체를 할 때에 이 엘리베이터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립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거 교체를 할 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 갖지 말고 교체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려야 정책적 배려죠. 자 5번 공사 현장 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을 1년을 초과하자 나왔네요 여러분. 뭐 나왔어요 여러분? 임시용 건축물이죠. 조건 확인할까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비과세 맞아요? 네 맞죠. 요거 하나만 주의합시다. 여러분 적어놔. 사치성 재산 등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일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제는 이걸 살짝 뭐 공사 현장 사무소 대신 살짝 뭐로 별장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죠. 별장으로 사용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 여기까지 비과세가 맞죠? 근데 뭐가 나왔네 여러분?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럼 별장 무슨 대상이고 사치성 재산의 대표이 무슨 대상이냐? 중과 대상이죠. 그럼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기까지 시비 걸어.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라도 꼭 적어놔. 사치성 재산 등 취득세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 얘는 글자대로 뭐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야? 중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죠. 사치성 재산 중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중과 대상은 중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저거 중과 대상은 비과세 또 뭐 여러분 탄력세율 또 무슨 세율? 특례세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과 대상일 땐 비과세라든지 탄력세라든지 특례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잡으셔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바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얘를 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부부지간에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답니다. 교환은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죠? 당연히 무슨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 당연히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누구 지간에 거래하더라도,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취득이죠, 뭐. 또 2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취득 거주하는 주택을 뭐 했다 그러면 징역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자, 파산 선고로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뭐 했다 그러면 취득했대. 파산 선고 처분 취득세 과세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비과세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있잖아. 자, 4번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등 공사 현장 사무소 등 단 임시 건축물 취득인데 뭐는 별장 등 중과 대상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얘는 무슨 대상이야?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잖아. 그래 답은 4번이죠, 뭐. 여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나왔네요. 주택조합에 해당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대. 그럼 조합이 취득했대. 취득세 과세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다만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니까 조합이 취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 봐야 되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볼 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4번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 직계 존속, 파산 선고 이거 어디서 봤었던 거잖아. 그죠? 어디서 봤었는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납세무자에서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 취득했다. 즉 거래 당사자가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우리는 취득으로 보는데 정상적인 취득으로 본다, 비정상 취득으로 본다. 비정상 취득세는 과세해. 과세를 하는데 그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에 매매 등으로 계약서 썼다더라도 우리 세법은 이거를 뭐로 본다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 했죠. 증여로 취득. 어쨌거나 취득으로 보는 건 맞죠?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만 증여로 볼 거냐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간이지만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했다? 입증했다.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뭐로 봐? 유상 취득 먼저. 증여로 취득한 걸 보나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건 맞는 거죠? 그렇잖아. 증여냐 유상이나 요거일 뿐이지 취득으로 보는 건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었죠. 지금 누구 지간이지만 왼수 지간이라 하더라도 뭐를 취득하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뭐였죠? 공매. 또 뭐였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이죠?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교환이었죠. 그리고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한가? 입증했죠. 그럼 그때 뭐로 보라고요? 유상으로 보라고요. 유상으로. 아이씨, 집에 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씨. 뭐로 보라는데 왜 그렇게 보고 난리야, 씨. 아무렇게나 보지.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죠. 마치 이런 거. 어쨌거나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다만 증여로 보느냐, 유상으로 보냐. 그럼 여러분 여기 조금 더 나갑시다.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될 뿐만 아니라 3.5% 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증여세. 이걸 뭐 마저 봤어야 뭐 증여세가 어떤 건지 알 텐데 한평생 살면서 증여 한 번 못 받아보네, 이 병을. 증여로 본다서 취득세를 낼 뿐만 아니라 모두 내야 된다고. 이만큼 세금이 커지는 거야, 세금을. 근데 뭐로 보라면? 유상으로 보라면은 그냥 취득세 몇 프로만 내고 4%만 내고 끝이란 얘기야. 4%만. 그래 뭐는 없어? 여기는 증여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는 건 세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 거지.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증여로 본다는 것은 증여세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뭐. 이런 분들 공인중개사 되면 되겠냐고.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불이익을 주는 건지도 모르는데. 자, 꼭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 시기죠. 결론. 취득 시기는 저는 올해 뭐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냥 종합 문제용으로 대비한다. 종합 문제용으로 대비한다. 작년에 개별 문제 나와갖고 올해 뭐 당장 나올 만큼 또다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확인합시다. 취득 시기죠. 자, 지금 실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느냐. 다주택자 취득세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야, 지금. 1%, 2%, 3%, 즉 1%부터 계산시키겠다는 세율 3%에 1세대 4주택자, 이제 그거 관계없이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최소 몇 프로까지? 12%까지 때리겠다는 얘기야. 8%, 12%. 근데 세법은 여러분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세법은 뭐가 개정이 돼야 돼? 법이 개정돼야 된다. 법. 법은 어디서 개정해? 국회에서 개정한단 말이야. 지금 대책은 어디서 한 거고? 대책은 어디서 발표한 거? 행정기관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뭐가 돼야 돼? 법률 개정. 그래서 결론은 정확한 거 뭘 봐야 알아? 법 개정된 걸 잘 봐야 돼, 개정을.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봐. 이 취득시효 왜 중요한 거냐? 저 보세요. 예를 잠깐 들게요. 요때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요때가 잔금 지급이랴. 그럼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요때 법률이 개정됐어. 그럼 얘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종종 규정을 적용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이 그림을 보고도 그러네? 아니 취득은 언제 본다고? 그럼 이때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전에 법이 개정됐잖아. 그럼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어떻게 종종 규정이야? 이날에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와서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여러분. 취득세 여기 써져 있잖아. 취득세 납세 성립 시기가 언제다고? 취득 시기. 요 취득일. 이때 취득 시기가 언제 바로? 잔금 지금 이날에 뭐 한 걸 본다고? 이때 취득한 걸 본가?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걸 이때로 본다고. 그럼 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법이 개정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죠. 된 거죠. 그래 얘는 무슨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가? 당연히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맺었더니 개정 전이야, 개정 후야? 개정 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개정될 줄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현행 규정으로 법률 행위를 한 거지. 다만 잔금 지급 차이에 개정이 됐을 뿐이지. 그럼 이 사람은 법적 예측 가능성이 깨지는 거죠. 신뢰성이 깨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특히 개정되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되면 증가된 사람이 문제죠. 증가된단 말이야. 세부담 증가되면 이 사람은 예상할 줄 몰랐잖아. 이때 계약, 나는 실제 법률 계약은 이 시점에서 했잖아. 돈을 이때 줄 뿐이지만 행위 자체를 계약은 이때 했잖아. 근데 이때는 아직 개정 전이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런 규정이 어디 나오냐? 부칙에 나왔어요. 여러분 세법은 특히 뭘 잘 봐야 돼? 부칙을 잘 봐야 돼. 여러분 실무 나가셔도 부칙을 모르면 법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 법은 수많은 법이 있어.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많은 법이 있다고. 계속 법은 특히 경제법은 경쟁을 규제하는 법은 계속 그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돼. 개정될 때 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해당 조문마다 언제부터 적용하냐. 이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 12월 16일 날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규정이 있었어. 12월 초에, 이건 12월 16일 전에 12월 초에 1세대 매주택자는 4주택 이상자는 4주택 이상자는 주택 유상 층계 취득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그냥 몇 프로 때리겠다? 4% 때리겠다. 그래서 4%. 그리고 요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언제 개정됐냐?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어.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한다?
내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죠. 개정 날짜는 언제 여러분? 1월 1일. 계약은 언제 맺어서? 12월 달.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을 맺어서 요 개정된 날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에 잔금이 지급될 때는 이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라는 규정이 부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고객한테 상담하고 세법 상담 무지하게 들어와. 지금 실무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난리 났어. 계속 이거 받아주느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실무 나갔는데 계속 고객한테 전화. 지금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세법. 전화 걸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끊어버려. 저는 올해 합격자인데요. 예. 사무실 어제 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부칙 잘 보세요. 아마 최근 요거 다시 한번 뉴스에 크게 나올 거야. 자 어쨌거나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요거죠. 그래서 결론 요게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거냐는 것은 별로 이렇게 저는 뭐 큰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종합 문제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했다. 자 요거 나왔네요. 그러면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 여러분?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토지죠.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슨 승계 취득인데 무슨 취득인데? 승계 취득인데 여기 뭐가 나면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 매립이나 간척 등이 나오면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물론 공사, 준공, 인가 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죠. 하여튼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과세 시기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2번 증여등 무상승계 취득이죠. 자 증여등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계약일이죠. 계약일이죠. 그래서 여기 계약일이 다 나왔죠. 무슨 계약이냐? 증여 계약일이죠.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첫째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등 이게 바로 세 번째 법정서류죠. 법정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15쪽 보세요. 요약집 15쪽. 맨 밑에 증여 계약에 따른 해제가 나와 있죠. 찾으세요. 증여 계약 후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 이때 법정서류는 여러분 1번, 2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몇 번까지만 있죠? 3번까지밖에 없죠. 1, 2, 3. 잡았어? 예. 근데 위에 보세요. 다시 매매, 개인간 매매 보세요. 자, 거기 박스 유상 취득 박스 밑에 자, 개인 간의 매매 계약 후 이 계약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해제됐죠. 똑같아. 근데 여러분 법정 서류가 몇 가지야? 1, 2, 3, 4부터 여기는 몇 가지야 여러분? 4가지죠.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법정 서류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법정 서류가 몇 가지고? 4가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이죠. 그런데 뭐일 때는 증여 계약을 해제가 됐을 때의 법정 서류는 뭐고 1번, 2번, 3번밖에 없고 뭐가 없다고요? 4번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4번만 체크해 두시면 되죠. 4번이 뭐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비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 확인 서류 이렇게 여기다 비쳤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고를 한 거야? 4번은 응? 4번은 무슨 신고한 거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면 이때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증여 계약을 맺었다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증여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는 공인중개사가 개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증여일 때는 법정 서류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교반 거래 계약 해제 확인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1번, 2번, 3번은 개인 간 매매일 때 증여 계약일 때 다 공통 법정 서류지만 몇 번은 4번은 누구일 때만 매매일 때만 법정 서류고 증여일 때는 법정 서류도 아니다. 아니다. 요거 비교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이죠. 자, 요약집 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몇 개 나와서 2개. 뭘로 가면 돼? 빠른 날이죠. 뭐. 자, 4번. 개인 간의 매매죠. 개인 간의 매매와 취득의 경우로서 무슨 신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개인 간의 매매 때는 사실상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여러분 계약상이죠. 계약상. 이것 때문에 했다 보셔도 돼요. 4번 때문에 한 거 사실 이 문제는.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즉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딱 어떤 경우만이죠? 요약집 봐. 뭐일 때만이야?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죠.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나머지는 올라가는가? 계약상이죠.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 뭐라 하더라도 뭐를 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얘기죠. 뭐. 자, 5번 볼까요? 5번은 주택 건설 노고자 여러분 법인이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 여기죠. 판결문이나 뭐에서 법인 장부 이하의 취득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그와 뭐가 나면 등기를 나왔네. 그럼 시간이 몇 개 나면 2개가 나면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빠른 날이죠. 뭐 빠른 날.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 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딱 요약집 여러분 15쪽 정도만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스킵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6번 별표 하나 정도만 봅시다. 26번. 자, 누구 간의 매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랬죠. 개인 간의 매매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로 보는가 여러분?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중간에 어떻게 했다고? 해제가 됐다고. 해제가. 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해제가 됐을 때의 법률적 효력은 여러분이 민법이나 중개법에서 잘 배우셨을 거고 우리 세법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과세를 할 거야 말 거냐 이거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결론은 취득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잖아. 근데 우리 그거와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으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 취득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란 얘기야.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네.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 그럼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그러면 네가 요 해제가 됐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입증하라 그야. 그럼 뭐로 안 본다? 취득으로 안 보는 거죠. 첫째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요거 첫 번째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등록이라면 무조건 뭐로 본다? 취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여기 봐라 밑줄 쳐. 이게 뭐죠? 법정 서류죠. 며칠이나 입증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 다 60일 이내죠. 60일. 여기서 60일 이내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죠. 신고 기한. 그래서 여기 60일 이내는 뭘로 말하는 거야?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해제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취득세를 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우린 그거와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끝난 거야. 그래서 취소하더라도 해제하더라도 언제 하라는 얘기야? 60일 전에 하라는 얘기죠. 취득세 뭐 하기 전에? 내기 전에.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
왜냐면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취득하면은 잔금 지급한과 동시에 그 다음날 뭐 해버려? 등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등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뭐 하면? 해제해버리면 우린 취득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물론 우리 중개법이나 민법에 따른 그 해제 사유에 따라서 귀책사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가 결정되죠. 매도자 귀책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매도자가 계약금을 주고 받고 팔았는데 팔기로 했는데 얘가 중간에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해지할 때는 매도자 귀책사유죠. 그럼 받았던 계약금의 몇 배? 2배야? 2배가 맞아? 2배구나. 2배가 맞아? 난 2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배 그러면? 손액 전부? 손액 전부를 어떻게 입증하지? 알아서 줘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왜 네 거나 하지? 왜 남의 걸 건드려 갖고. 매수자한테 귀책사유 쓰면 어떡하죠? 뭐만? 그러니까 거기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달라지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거 관계가 없다 그 얘기. 일단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끝났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법정 서류 확인하시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자, 이때쯤 요거는 법정 서류 물어본가? 자, 그럼 확인합시다.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눈여겨만 봐. 자, 첫째 뭐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죠. 두 번째 뭐죠? 공정증서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안전부령. 이게 여러분 밑줄 쳐놔봐. 행정안전부령이 뭐야 여러분?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야. 지방세법 시행규칙. 알아도 법률은 여러분 누가 제정하는가? 국회. 그럼 법률 밑에 뭐가 있어?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 누가 하는가?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거죠. 대통령령. 그리고 법률 시행령 밑에 이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 총리, 부총리 또는 주무장관. 그 우리 지방세법의 주무장관은 누가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알아도 국세는 누구야? 국토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주무부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 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세는 저거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기획재정부 장관. 뭐 법을 이것저것 알아봐도 가장 기본적인 뭐라면 게임 끝이야. 뭐 법 개정되는 걸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보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다른 건 여러분이 해당 감사 알 것이고, 자 일단 우리 세법에서 세법은 뭐와 뭐로 나누죠? 국세와 지방세. 그래서 국세의 주무부 장관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래서 지금 국회 사이트 들어갔고 국세 개정된 거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상임위원회가. 그러나 뭐 지방세법은 누구로 가는 거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야.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요거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만이죠. 1, 2, 3은 매매, 계약, 증여 공통이고요. 1, 2, 3은 그러나 5번은 거민계약서는 없죠. 거민계약서는 지금 거의 뭐 존속 가치가 없죠. 지금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죽었죠 여러분? 등기를 하려면 뭘 받았어야 돼? 예전에 시장, 군수, 구청 계약 확정 일자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거 해 안 해? 안 하죠. 무슨 신고해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이거 빨리 없애지 않고 자꾸 나서 거민계약서는 지금 없죠. 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또 아직 남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34분부터가 여러분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 표준이네요, 여러분. 자, 과세 표준 저는 뭐 올해 가장 중요하다.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10분 쉬었다가 한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